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큰 폭으로 하락한 미국 증시에서는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변하면서요.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내렸지만 고집스러운 인플레이션으로 내년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을 시사하면서 주식 시장은 그야말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는 오늘 결정은 아슬아슬한 결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마지못해 금리를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마디로 매파적인 금리 인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5년에는 두 번의 금리 인하에 무게를 더 싣게 되면서 기대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장이었습니다. EV 섹터주는 이러한 여파로 인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리비아는 마이너스 11%, 테슬라는 마이너스 8%, 루시드도 마이너스 8% 이상 하락하면서 2.53불로 정규장을 마쳤고 애프터 장에서도요. 마이너스 1.17% 하락하면서 끝이 났네요. 일분봉은 장 초반 비록 마이너스권이었지만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싶더니 파월 의장의 연설로 인해서 힘없이 무너져 버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더플로우는 라지 스케일과 더불어 미디움과 스몰캡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증시의 영향은 피해가지 못했네요. 이전 영상에서 증시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부정적 의견으로 흘러가면서 2.5불 테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 산불 때 보기 힘드네요. 자,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되면서요. 단기 매도 압력이 증가했고요. 하지만 이 이전에는 강한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며 매수세가 주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지지선인 2.5불 부근에서 반등을 시도한다면 단기적인 상승세 지속 가능성이 있겠고요. 반면에 2.5불 이하로 하락한다면 추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5불 라인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루시드와 같은 성장주는 금리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는 보시는 바와 같이 루시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었었죠. 자, 자금 조달 비용 감소를 통한 금리 인하는 루시드와 같은 자본 집약적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기업 운영과 R&D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투자 심리 개선 영향도 있겠는데요.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성장주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루시드의 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금리 인하는 소비자들의 대출 부담을 줄여서 EV 구매를 촉진할 수가 있겠고, 이는 루시드의 판매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25년 연준의 금리 인하 제한적 발표와 루시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시드의 대규모 R&D와 설비 투자가 필요한 성장 단계의 기업으로 금리가 높으면 회사의 자본 조달 비용이 증가하죠.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인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루시드가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데 더 높은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서 현금 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모델 출시나 생산 능력 확대와 같은 전략적 계획의 속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채 상황 부담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미 조달된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서 회사의 운영 비용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는 금융시장 전반에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주와 같은 고위험, 고수익은 자산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고금리 환경에서는 미래 수익을 기반으로 평가받는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루시드의 주가가 추가적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죠. 투자자 선호도도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는데요.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죠. 예를 들어서 채권, 배당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서 성장주의 자금 유입이 둔화될 수 있겠지만 최근 루시드의 투자자 자금 흐름을 보면 둔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제한은 EV 시장 성장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것이 부정적인 의견으로 크게 다가오면서 럭셔리 EV 제조업체와 다른 경쟁자 업체와의 경쟁에서 크게 밀릴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루시드의 대응 전략이라고 하면
비용 효율화 강화를 통한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고요. 부품 조달 비용 등을 낮추는 등 비용 절감을 통해 고금리 환경에 대비해야겠고요.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듯이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서 다른 OEM과의 협력을 통해 대량 생산 노하우와 비용 효율성을 빠르게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저가 세그먼트에 진입하여서 더 넓은 소비자층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요. 고금리로 인한 고급 차량 판매 둔화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네요. 대체 금융 옵션 제공 등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금리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리스 프로그램이나 저금리 할부와 같은 대체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책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현재 루시드 측에서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죠.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와 제한된 금리나 전망은 루시드 모터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는 기업의 내실을 강화하고요,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고금리 환경 속에서도 생산 효율화와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서 더욱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해야 되겠고, 중저가 시장까지 확장하면서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자, 루시드는 도전 속에서도 혁신을 만들어가는 기업으로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루시드의 전략적 움직임이 어떤 성공을 가져올지도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